안녕하세요. 건강줍줍과 함께하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똑똑한 정보 제가 준비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에 의사 선생님의 전문성까지 겸비한 라디오 진행자 바로 저와 함께 오늘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생강입니다. 생강 제대로 알고 드셔야 신장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와우! 생강이 신장 건강에 이렇게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생강이 우리의 소중한 신장,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니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싶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채널을 꾸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 건강 줍줍과 함께 하세요. 흔히 생강하면 따뜻한 성질로 몸을 데워주고 감기 예방에 좋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재와 식재료로 사랑받아온 슈퍼푸드 중 하나죠. 특히 이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얼어붙은 몸을 사르르 녹여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생강 특유의 알싸한 향과 맛은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고 식욕을 돋우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마치 마법 같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강도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만 해도 살짝 걱정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생강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생강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섭취법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렛츠고! 생강의 모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강이 왜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지부터 알아볼까요? 생강은 그냥 맛있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특별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활성 성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우리 몸속의 나쁜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수호천사 같은 존재죠.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들 하잖아요.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일부 만성 염증성 질환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제로도 생강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장 조직을 보호하고 각종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히는데 생강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준다는 것이죠. 와우, 정말 팔방미인이 따로 없죠? 게다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으니 생강이야말로 우리 몸의 만능 해결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네요. 소화 기능 개선에 있어서는 특히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멀미약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신장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필수적이며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생강이 우리의 식탁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생강의 영양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생강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비타민 B6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돕습니다. 물론 칼륨과 인 함량은
신장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소들이죠. 이렇게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는 법, 생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강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부분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째, 칼륨과 인 함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생강은 칼륨과 인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칼륨과 인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필터 기능이 약해져서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들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속의 칼륨과 인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고인산 혈증은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강에 칼륨이랑 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소량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섭취 가능한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가 판단보다는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를 살짝 늦추는 성질이 있어요. 이는 혈액순환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생강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멍이 잘 드는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생강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하셔야겠죠. 복용 중인 약물이 생강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생강이 자연식품인데 괜찮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특유의 따뜻하고 살짝 매운맛이 있죠. 이 자극적인 성분 때문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위장장애를 겪을 수도 있어요. 특히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강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위가 좀 약한데 생강을 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점차 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차를 마실 때도 너무 진하게 끓이기보다는 연하게 시작하고 생강 요리를 할 때도 생강의 양을 평소보다 줄여서 사용해보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생강의 좋은 효능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생강의 좋은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꼼꼼하게 메모해두세요.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신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생강의 따뜻하고 유익한 성분들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생강차입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를 돕는 데 최고죠. 특히 추운 날씨에 으슬으슬할 때 한 잔 마시면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생강차는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칼륨과 인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얇게 썬 생강 1에서 2g 정도를 물 500ml에 넣고 끓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강의 양을 과하게 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량의 생강으로도 충분히 향과 효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생강은 피하시고, 만약 단맛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꿀이나 스테비아를 아주 소량만 넣어서 드세요. 설탕보다는 천연 감미료를 활용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칼륨과 인 수치를 확인하면서 생강차 섭취 여부와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꿀 절임입니다. 이건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만능 보약 같은 건데요. 얇게 썬 생강을 꿀과 1:2 비율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은 다음 상온에서 2일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생강의 매운맛은 꿀의 단맛과 어우러져 한층 부드러워지고 꿀의 좋은 성분까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꿀 절임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씩 타서 마시면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차가울 때 한 잔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기 예방에도 좋고 목이 칼칼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나요?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도 있어서 생강의 효능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도 당분이므로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 초절임입니다. 이건 식사 후에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소화를 돕고 단백질 분해를 촉진해서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에요. 고기 드신 후에 생강 초절임 한두 개 드셔보세요.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주는데 탁월합니다. 일본 요리에서 스시와 함께 나오는 츠케모 노절임 중 하나로도 유명하죠. 생강의 효능과 식초의 효능이 합쳐져 소화 촉진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때마다 한두 조각씩 곁들여 먹으면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생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기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생선 요리에도 비린 맛을 없애주는데 탁월합니다. 볶음 요리나 찜 요리에 다진 생강을 소량 넣으면 음식의 풍미를 한층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리에 생강을 사용할 때도 양 조절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생강의 향을 즐기는 정도로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에 좋은 다른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에 좋은 음식으로는 수박, 사과, 자두처럼 이뇨작용을 돕는 과일들, 그리고 토마토, 옥수수, 녹두, 팥, 율무, 마늘, 잉어, 박, 찹쌀, 샐러리, 오이, 검정콩, 호박, 대추, 계피, 빼, 포도, 오렌지, 그리고 충분한 물과 녹차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신장 기능을 돕고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요.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녹차나 맑은 보리차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 중에서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것들이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채소류 중에서도 신장 부담이 적고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정콩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시금치, 바나나, 초콜릿, 코코아, 캐러멜, 흑설탕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주의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견과류나 말린 과일 등도 칼륨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고단백질 음식, 유제품,
그리고 짜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들, 예를 들어 생마늘, 양파, 파, 고춧가루 등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카페인도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단백질 식단은 신장에 여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 역시 인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신장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소중한 신장을 위해서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거나 섭취하기보다는 내 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생강과 신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강이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정말 많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며 특히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러니 항상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썩은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사실 아시죠? 썩은 생강에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사프롤이라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버려주세요. 곰팡이가 피었거나 색이 변한 생강은 주저없이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조금의 아까움 때문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의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겨울철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생강 섭취 팁과 신장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겨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